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9월 11일 오전 11시인데요. 고고TV를 애청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하시고 믿으시는 분들은, 국민의 힘을 믿으시는 분들은 추석 때 복 많이 받으시고 송편도 많이 드시고 진수성찬을 받으셔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직이와 김홍거리가 국민의힘에 의해서 고발당했다. 이 이상직 김홍걸 사건은 말이죠. 추미애 사건보다 더 버금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조국이와 추미애 사건이 무슨 문제가 있었냐. 대척점이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윤석열이 하고 대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면서 조국과 추미애에 대해서 아주 분노를 표시하고 있고 허탈감을 느끼고 있죠. 그런데 이 이상직이 사건을 보면은 이거는 권력 일탈의 핵심적인 거예요. 김홍거리도 그렇고, 그죠? 김홍거리 같은 경우는 저는 김대중 씨를 진보나 좌파라 보지 않습니다. 고고TV는 김대중 씨는 보수주의자라고 봐요. 보수주의자. 그 사람의 한 행적을 쭉 보면 그렇게 돼요. 김홍거리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서자죠. 서자. 과거 같으면은, 그죠? 본처 아들 소생이 아니니까. 그리고 막내죠. 그죠? 형들하고 나이 차도 많이 나고. 김홍거리 같은 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김대중 시대 때 돈을 엉뚱한 데서 쓰고, 그죠? 그 구속이 되고. 그런데 지금 김홍거리가 하는 걸 보면은 재산이 100억이 넘어요. 지금 신고재산 70몇 억으로 나오는데, 또 요번에 분양권까지 10몇 억짜리가 발표됐으니까 신고재산이 한 80억, 85억 되면은 실제 재산 한 150억, 200억 돼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의 문제죠. 일본의 신문에 보도됐죠. 김대중 기념관이라든가 김대중 사제 같은 거를 김홍업이한테 지 쪽으로 돌려가지고 지 개인적으로 써버렸죠. 그죠? 그 돈이 있었을 것이고,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 그렇죠. 이희호와 김대중의 유산이라면은 삼형제가 동등분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럼 비자금일 것이다. 그죠? 김대중 씨나 이효가 가지고 있던 비자금을 김홍거리한테 줬다. 김홍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업을 했나? 돈을 버는 일을 했나? 근데 재산이 건 200억 가까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지 아버지, 지 어머니의 얼굴에 똥칠을 하는 놈이에요, 이놈은. 홍도야 울지 마라가 아니라 목포야 울지 마라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얘가 이제 어제부터 이제 MBC, KBS에서 두드리기 시작하는데, 쇼핑하듯 아파트를 사들였다. 반년새 6개월 만에 강남 아파트를 3개나 사댔다. 김홍거리 와이프가 어떤 애인지는 모르겠지만 2016년 6월에 강남구 일현동 아파트를 분양받고, 또 2016년 10월에 같은 해에 고덕동 아파트를 분양받고, 또 12월에는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 돈이 다 어디서 났냐? 지능적인 투기꾼이죠. 쉽게 말해서 복부인이다. 강남 복부인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좌파들이나 문가나 문시족들은 이런 방법도 안 해. 그냥 조수진만 조져. 힘들어요. 솔직히 이렇게 남을 욕하고 비판만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엄청 스트레스가 와요. 저한테. 고고TV가 남 욕하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싸움이 다구리로 붙어버리면 좁혀고 그러지만은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이렇게 그냥 남을 비판하고 이런 것만 하는 거 아무 득도 없잖아요. 저한테, 개인한테는. 그래서 이 아파트 세 채 분양권을 사고 어쩌고저쩌고 한 게 17억이 들어갔다. 그죠? 돈이 어디서 났느냐? 근데 이걸 갖다가 고덕 아파트 분양권은 올해 2월 달에 매각을 해서 분양권 값이 2배를 뛰었다. 두 배를 뛴 상태에서 팔아버렸다. 근데 김홍거리가 하는 말은 뭐예요? 나는 4년 내내 분양권 존재를 몰랐다. 분양권이 신고 대상인지도 몰랐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번에도 말씀드렸고 보도됐다시피
일현동에 있는 아파트를 팔겠다 해놓고 지 아들한테 무상정리를 해주게 되죠. 그죠? 그럼 그대로 아파트 두 채하고 자기 아버지 집 한 채가 그대로 나와 있는 거야. 얘는 전형적인 투기꾼이고 전형적으로 천민 잡은 것도 아니야. 천민 잡은 자산가는 자기들이 돈을 버는 거 아니야. 잡은 자산가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돈의 출처도 모르고, 그렇죠?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문재인이가 그렇게 싫어하는, 싫어하긴 뭘 싫어해. 문재인이가 솔직히. 부동산 투기를 한 대표적인 케이스죠. 근데도 더불민주당은 김홍걸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한다. 김홍걸을 건드리면 목포 민심이 변할 것이고 목포 민심은 김대중 씨를 칠 것이다. 전라도를 칠 것이다. 이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 이거 끝나고 나서 말이죠. 제가 누구야? 그 조선일보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조선일보를 그 칼럼을 읽는데 박정훈 칼럼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박정훈 칼럼에서 박정훈이가 얘가 언제 이렇게 높이 올라갔지? 어느 전번까지는 부장이었는데 우리가 분노 안 하면 그들이 우리를 개 돼지로 볼 것이다. 우리가 분노 안 하면 그들이 우리를 개 돼지로 볼 것이다. 이제 우리는 똑같이 분노해서 문정권에 되돌려 줄 때가 됐다 하는 칼럼을 썼어요. 근데 그걸 보고 좀 기가 찼어요. 기가 찼어요. 이런 식으로 뿐이 칼럼을 못 쓰나. 필진이 죽었다. 대한민국의 기자 정신이 죽었다. 이런 거를 갖다가 찍어서 아마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방송할 텐데 좀 보세요. 힘들어. 자, 그리고 이스타 한국 이상직으로 가보시죠. 이상직도 고발당했죠. 이상직의 형, 아우, 딸, 아들이 배임과 횡령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100%야, 100%. 쉽게 말해서 이상직이가 이스타항공을 차려가지고 이스타홀딩스라는 거를 자회사 차려서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모기업이 돼버려요. 모기업이. 그죠? 지배 회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스타홀딩스 옛날에도 그 동영상 찍었어요. 거기 가서 보세요. 이스타홀딩스 이 지주기업이 그 당시에 이수지가 25살, 그리고 아들인 이원준이가 미성년자인 16살이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대주주가 돼버려요. 아들 이원준이가 60% 이상의 이스타홀딩스의 주식을 갖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수지라는 애가 한 30% 갖게 돼요. 근데 이게 누가 끼었냐? 동생이 끼게 돼요. 동생이, 이상직의 동생이. 그리고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을 지배하게 돼요. 그러면은, 25살이나, 16살이나, 그 세상을 어떻게 알아? 미성년자지.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 얘네가 이스타홀딩스를 세우면서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빌렸다. 단자에서 빌렸다. 어디서 빌렸다 그러는데, 이건 아니죠. 아무 실적도 없는 데서 돈을 그냥 빌려줍니까? 이스타홀딩스한테? 그러면은, 이상직의 개인 돈이나, 또는 이상직이가 지 동생한테 쓰리 쿠션으로 돈을 넣고 그걸 갖다가 이상직의 딸 이수지 이원준이가 지배 체제를 갖췄다. 쉽게 말해서 이스타 그룹은 개꼴이 무슨 그룹이야.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신문에서는 자꾸 그 이스타 항공 그 직원들이 650여 명인가 지금 해고를 당하게 생겨서 애들이 임금도 못 받고 해고를 당하게 생겼다. 그래서 그 이스타 항공 직원들이 노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노조가 있다고 칩시다. 걔네들이 이상직이 문제다. 이상직이 책임지라 이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이상직을 갖다 감추고 덮어주고 이상직의 죄를 묻지 않는 것은 문재인이죠. 그죠? 그래 대한민국 국민들이 비겁하다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책임져라 해야 되죠. 왜? 이 이상직이라는 애를 보면은 이상직이라는 애는 그 문재인의 대선 캠프하고 문재인의 선거 캠프에서 근무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 그걸 갖다가 또 문재인이 하사 내리기를 문재인이
중소기업 기능공단 이사장으로 넣고 됐고 중소기업 이사장하고 중소기업하고 이상직하고 무슨 상관 있어? 중소기업 이사장으로 자리를 하사했고 또 대통령 우리 문재인의 사위를 태국에 있는 이스타 총판인가 뭐 거기도 취직을 시켰었고 실제 다니다가 몇 개월 다니다 그만뒀고 그죠? 또 요번에 전북에서 그냥 경쟁도 없이 공천을 받았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됐다. 이런 거죠. 황운하고 똑같죠. 황운하가 한 게 뭐가 있어? 일개 경찰청장이라는 놈이. 그죠? 그리고 지방경찰, 울산경찰청장. 걔도 울산 부정선거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는데 동참해서 그냥 대전에서 그냥 국회의원이 됐고 이상직이도 문재인의 아들을 사위를 갖다가 취직시켜주고 문재인 밑에서 따가리 노릇 하면서 선거 캠프 일을 도왔고 그죠? 이렇게 돼서 지금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 이스타 항공 사건이 언제 터져요? 국회의원 되기 전후에 터지는 거죠. 코로나 위기 때문에 모든 중장가 항공사 LCC 심지어 아시아나 대한항공도 지금 넘어갈 위기죠. 아시아나는 넘어갔죠 벌써. 그죠? 아시아나가 부도가 나는데 산업은행에서 국가 돈으로 지금 맡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전라도 기업이 아니면 아시아나가 이렇게 하겠어요? 솔직히 까놓게 얘기합시다. 그리고 이스타항공도 전라도 기업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게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불법 선거 운동을 재개했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그 한 게 동생이 아니라 형이에요. 이상직 형. 이상일이와 이상직 간의 공모 여부 횡령 배임죄에 대해서 2014년이 뭐죠? 이수지하고 아들 딸 이수지하고 이원준이한테 불법 정려를 한 거, 회사를. 그래서 횡령 배임 혐의로 이상일 씨와 형 이상일이와 이상직 간의 공모, 이스타 홀딩스의 이스타 항공 주식 취득 과정 횡령 배임 가능성, 이상직 아들 딸에 대한 상속세 포탈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고발을 했다. 이런 거죠. 근데 되겠어요? 이거보다 큰 사건이 울산 부정선거 사건도 감추고 윤미향 사건도 감추고 이러는데 여기서 윤미향은 반일을 갖다가 외치면서 국민의 영혼을 갖다 탈탈 털어내고 울산 부정선거 사건은 쉽게 말해서 1960대 이후에 희대의 부정선거 사건이고 국기를 흔든 사건이고 그런 것도 막는 정권인데 이상직 같은 거 막는 거 우습죠. 그렇죠. 얘는 또 지역구 국회의원이야. 비례대표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민은 우라통만 터지는 거죠. 우라통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어떻게 국민은. 언론에서 아무리 이런 걸 까발려도 과거의 보수 정권이나 또는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에 따르면은 이런 게 까발리는 즉시 사퇴를 하고 죄송하다 하고 꽁문을 빼고 도망가죠. 사퇴도 던지고. 근데 문재인 하에서는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도 계속 그냥 뻣뻣대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고고TV가 그런 말을 구사할 줄 몰라서 하는 게 있습니까? 지역 같아요. 지역. 지역 같단 말이지. 지역 같아요. 지역. 그래서 계속 방송을 하지만은 이런 애들이 항상 걸려들어가는 게 뭐예요? 국민의 등을 치고 피고용인의 등을 치고 불쌍한 사람들의 돈을 뺏어서 지들은 호식을 한다. 권력에 빌붙어서. 그런데 꼭 보면은 아들, 딸들이 연관이 돼 있다. 아들, 딸들이. 얘 아들인 그 이원준이라는 애는 지금 미국에서 뭐 애리조나 주립대를 다니고 있는데 1년 경비가 1억 정도 나온다. 그리고 이상직의 재산은 지금 220억이다. 근데 이스타항공의 해고 노동자들한테 단 한 푼도 안 내놓고 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겠지만은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수지라는 애는
이스타항공 홀딩스를 이사를 갔다가 며칠 전에 사퇴를 해버린다. 돈은 돈대로 연봉은 6, 7천만 원을 받아먹고 영업비를 1년에 4억씩 쓰면서 그 적자 회수하면서 그렇게 화롭게 살다가 자기들은 도망가고 모든 부채와 모든 적자를 나라와 우리 국가라는 세금이죠. 우리 세금한테 뒤집어 씌우고 그 다음에 피고용인들한테 노동자들한테 한 푼도 안 주고 도망갔다. 꼭 얘네들은 말이죠. 조국이, 윤미향이 또 누구죠? 김은걸이, 추미애, 이상지 얘네들 전부 다 애들이 관계돼. 애들이. 김은걸이도 지 20억짜리 아파트를 20몇 살짜리 아들한테 무상증여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돈들이 전부 다 국가의 세금이고 우리의 피땀 흘린 우리가 피땀 흘려 준 나라에 바친 고혈이란 말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